안녕하십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노인병내과 김광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의 중요성이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혈압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혈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혈압을 어떻게 잘 재야 되는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셨던 내용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병원에 와서 측정한 혈압뿐만 아니라 진료실 밖에 병원 이외의 공간에서 측정한 병원 밖 혈압이 환자분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혈압을 잘 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으로 한 30분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특히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방송을 통해서 관리하는 데 좀 많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혈압 측정은 고혈압에 있어서는 가장 첫 단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혈압을 잘못 재면 고혈압이 아닌데도 고혈압약을 먹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혈압 조절이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혈압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치료가 적절하게 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심장이나 뇌 또는 콩팥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지만 결국에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혈압을 어떻게 잘 쟀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혈압을 재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 또는 이제 간호사가 측정하는 그러한 진료실 혈압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혈압계 자체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혈압을 재려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인제 혈압을 재는 것을 듣고 '아 내 혈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간혹 지금도 진료에 오시는 여러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왜 혈압 요새는 많이 안 재주나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진료실에서 측정하는 혈압은 정확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인제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진료실에 들어와서 혈압을 잰다면 정확한 혈압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 인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뭐 한 달에 한 번 오시거나 석 달에 한 번 또 아주 안정적으로 혈압 관리가 되는 분들은 6 개월에 한 번 병원에 오시는데 그러면 결국에 1 년에 2번 또는 3-4번 측정한 혈압 값으로 '고혈압 치료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쪼끔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혈압은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혈압값은 계속 달라지는데 1 년에 2번 또는 3-4번 측정한 혈압값으로 "괜찮아요. 혈압이 높아졌으니까 약을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쪼끔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옛날에는 이제 수은혈압계로 의사만이 혈압을 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개의 이런 자동 혈압계 등이 출시가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인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집에서도 이렇게 틈틈이 혈압을 잴 수 있고 집에서 여러 번 측정한 가정 혈압이 진료실에서 의사가 잰 혈압보다도 환자의 혈압 상태를 보다 잘 알 수 있고 또 그를 기반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의 예후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재는 요런 혈압은 처음에 고혈압 진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고혈압을 관리받는 환자분에서는 환자분도 좀 혈압을 같이 측정하고 그러한 혈압값을 기반으로 이제 그 혈압 조절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인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그런데 인제 쉽지만은 않은 게 결국에는 인제 적절한 혈압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혈압을 측정하시는 분이 혈압 측정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정확한 그러한 혈압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결국에는 가정혈압 측정, 자가혈압 측정 방법을 잘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집에서 혈압 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가정혈압도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안정시에 혈압을 재는데 사람은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죠. 뭐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앉았다 일어서기도 하고 또 빨리 걷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술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에서 혈압은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또 잘 때 혈압이 어떨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마다 잘 때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분이 있고 또 올라가는 분이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알아야만 아침에 약을 먹는 게 좋을지 또는 저녁으로 약 먹는 시간을 좀 바꾸는 게 나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혈압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활동혈압이라고 하는 이런 기기를 병원에서 그렇게 검사를 통해서 한번 해보면은 고혈압 환자 또는 고혈압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혈압값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고혈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뭐 머리가 아프다, 뒷목이 뻣뻣하다라는 증상을 말씀하시지만 고혈압은 원래 아주 높은 정도 수치의 혈압값이 아니라면 증상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뭐 침묵의 암살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혈압을 자주 측정해서 내 혈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진료실에서 의사가 혈압 재는 게 항상 정확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이게 배기고혈압이라고 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가운만 보면 또는 의사가 혈압 잽니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또는 이제 혈압 잴 겁니다라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배기 효과 또는 배기고혈압이 조금 더 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만 가면 혈압이 굉장히 높은데 고혈압이 아주 심합니다. 빨리 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저혈압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제 낙상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기 효과가 아주 심한 분들은 의사가 혈압을 재면 무조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혈압값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그 반대되는 현상도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데 이제 감염고혈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진료실에 오면은 아주 혈압이 좋습니다. 막 120에 80 나오기도 하고 거의 혈압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또는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데 이런 분들은 진료실 밖으로 나가면 직장에서 또는 이제 밤에 잘 때 혈압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막 가면을 쓰고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처럼 마치 고혈압인데 고혈압이 아닌 것처럼 잘못 평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려면 집에서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활동 혈압을 통해서 진료실 밖 혈압을 반드시 알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고혈압은 결국에는 이제 약제 조절 또는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서 혈압을 적정 범위 수준으로 관리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혈압을 진료실 혈압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료실 밖 혈압도 잘 조절되는 그러한 관리가 환자의 예후를 이제 더 좋게 해준다.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그다음에 만성콩팥병이 안 생기려면 결국에는 진료실 밖 혈압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진료실 밖 혈압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고요. 결국에 환자들마다 이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했을 때 또는 체중 감소했을 때 혈압이 얼마나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은 개인차가 있는데 그러한 개인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맞춤형 전략을 우리가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가정혈압 또는 활동혈압 값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정혈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재는 혈압은 배기효과, 배기고혈압, 감염고혈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 또 이를 기반으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훨씬 더 좋은 예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재느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에 우리 사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상과 동시에 기상 한 30분, 1시간 전부터 이제 혈압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일어났을 때 혈압이 가장 높기 때문에 하루 중에 가장 높을 시간대에 이제 혈압을 한번 측정하고, 또 저녁 때는 좀 안정된 시기에, 즉 가장 좀 낮은 혈압에 가까운 값을 또 한번 이렇게 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일어났을 때 약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뭔가를 이제 섭취하기 전에 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은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혈압 재고, 그다음에 저녁 때는 그냥 저는 가장 편한 시간대에 혈압 재시라 말씀드리는데, 보통 어르신들은 8시, 9시 뉴스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뉴스 보려고 이렇게 앉아 계실 때 한번 혈압 재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걸 매일 재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가정 혈압을 기반으로 고혈압을 평가하는 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측정한, 근데 그 일주일은 빼놓지 않고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라든가 이렇게 쭉 일주일을 이제 계속 측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게 쭉 측정한 값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가능하시다면은 아침에 2번 잰 거의 평균값, 저녁에 2번 잰 거의 평균값을 적어갖고 진료실에 오시면, 이분이 집에서 혈압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그러한 혈압값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상태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배기효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사가 혈압을 잴 때 그로 인해서 긴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이 항진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그 혈압 상승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압은 135에 85가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집에서 혈압 잴 때도 일반적으로 혈압에 영향 미치는 커피를 마신다든가 담배를 태우신다거나 막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0분 전에는 이런 활동을 금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혈압을 재고 혈압이 높으니까 약을 더 먹어야겠구나 그러고 한 번 더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배기 효과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스스로 혈압을 잴 때도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치 한 번 높다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약을 추가 복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혈압에 대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현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2021년도에 이제 30에서 한 70세 미만의 고혈압 환자 300분을 대상으로 저희 학회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혈압 관리 어떻게 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식사 관리, 이제 싱겁게 드시고 너무 기름진 거 피하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패턴 유지한다. 그리고 혈압 잰다 하시는 분은 한 40% 정도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집에서 혈압계 쓰시나요? 했더니 한 67% 정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기고혈압이라든가 감염고혈압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한 절반 정도는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중요한데요. 그럼 집에서 혈압 재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부정확하다라고 답변 주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조금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다라고 답변 주신 분은 한 40% 정도인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병원에서 재는 기계가 더 정확할 거다. 그리고 병원에서 잰 혈압과 내가 집에서 잰 혈압이 집에서 잰 혈압이 너무 낮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나 간호사가 잘 하지 기계는 정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에서 잰 혈압 기준은 쪼끔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했더니 약 10%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혈압은 재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요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 혈압계를 많이 갖고는 계시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잘 활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가정 혈압에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혈압계를 잘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혈압 측정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혈압계는 사실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요. 검증된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이제 검증된 제품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저희가 그 사이트를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아마 일반 환자분들이 요거 다 찾기는 쪼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다음에 번호 가 쪼끔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진료 보시는 의사 선생님께 "내가 쓰고 있는 이 기기가 적정한가?"라고 한 번 정도 물어봐 주시거나 아니면 진료 볼 때 집에서 쓰는 가정 혈압계를 가져가셔서 그 자리에서 한번 같이 재보면 기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확인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위팔에서 재는 자동 혈압계만을 추천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손목에서 재는 혈압계 또 일부 요새는 이제 반지처럼 나와 있는 혈압계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들은 꽤 정확한 것들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위팔에서 측정한 자동 혈압계만 아주 정확하다라고 답변 드렸는데 최근에는 손목에서 재거나 아니면 손가락, 반지도 꽤 정확한 값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쓰든지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인증받은 제품을 쓰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프라고 해서 이제 팔에 감는 고게 어떠냐에 따라서 혈압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많이 비만하신 분들이 있는데 비만한 분들이 일반적인 커프를 쓰거나 아니면 쪼끔 작은 사이즈의 커프를 쓰게 되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또 반대로 아주 고령의 또는 이제 뭐 체중이 얼마 안 나가시는 분들 뭐 40 킬로 뭐 요렇게 미만 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커프를 쓰게 되면은 이제 혈압이 또 이렇게 낮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팔뚝의 사이즈, 둘레에 따라서 이 커프의 사이즈가 적정한가를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결국 혈압계도 기기다 보니까 오래 쓰게 되면은 기기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소모품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쓰시고 나면 뭐 5년 또는 뭐 그 이상 쓰게 되면 이거는 기기는 이제 바꿔 주시는 게 좋겠고 주기적으로 기기의 정확성을 평가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집에서 혈압 잴 때 어떻게 재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혈압 잴 때에는 요런 주의사항 등을 잘 알아서 숙지에 지켜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안정 취할 수 있는 조용한 곳, 막 굉장히 시끄럽거나 이것저것 막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곳에서는 이제 혈압값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된 곳에서 혈압 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집에서 혈압재라고 말씀드리면 누워서 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재면 절대 안 되고 여기 보는 것처럼 앉아서 그래서 제일 좋은 곳이 인제 식탁입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혈압계를 그 위에 올려 놓고 한 5분 정도 쉰 다음에 인제 혈압 재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은 인제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고 약이나 밥을 먹기 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녁 때는 뭐 잠자리 들기 전 가장 편안한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대에 측정하시면 됩니다. 한 번 잰 혈압값은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은 3 번을 재서 두 번째, 세 번째 평균 값을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두 번 잰 거의 평균값. 평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냥 두 번 다 적어 놓으셔서 그 수첩에 적어서 이제 진료실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인제 "의자에 등을 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의자에 등을 대지 않으면 혈압값이 그로 인해서 인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인제 위팔의 혈압계가 인제 가장 좋은데 뭐 손목형 혈압계 중에서도 인증받은 것은 이제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그 위치가 혈압계의 위치가 심장 높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재면 어떠냐? 이게 사실은 이제 집에서 혈압 재시고 기계가 잘못됐어. 기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혈압은 믿을 수 없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요 자세를 잘 못 잡아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은혈압계를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진동형 자동혈압계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 기계가 이제 정확치 않다고 이제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세가 적절치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등을 기대지 않고 이렇게 앉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수축혈압이 한 5에서 10 정도 이제 높게 측정될 수 있고요. 또 간혹 이제 다리를 꼰다라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혈압 재도 이게 한 2에서 8 정도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이제 커프하고 심장의 높이가 다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심장 높이에 이제 맞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어떤 경우든지 팔에 힘이 들어가면 또 혈압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자세 그리고 요 식탁과 의자의 거리를 가능한 한 좁혀서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몸을 앞으로 수그려서 팔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혈압 재는 거 말씀드렸고 다리 꼬지 않아야 되겠고 한 5분 정도 안정 취하고 혈압을 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집에서 잴 때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제 혈압 잴 때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혈압 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그냥 상의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맨팔이나 아주 얇은 옷 위에 커프를 감는 것을 추천드리고 외투 그러니까 겨울철에 이렇게 두툼한 외투 위에다가 커프를 감게 되면은 혈압이 적절하게 측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박을 제대로 가할 수 없기 때문에 혈압은 이제 높게 측정될 수 있겠고요. 또 간혹 인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을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 갖고 위팔 위로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혈압이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주 얇은 옷 위 또는 맨살 위에 이렇게 커프를 감고 혈압 측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2번 그다음에 혈압값을 정확하게 평가받으려면 적어도 1 주일 동안 그러니까 7 일은 혈압을 쭉 적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렸고 혈압의 기준은 진료실에서 진료실에서 측정한 140이라는 값은 결국에는 가정 혈압으로는 한 135 정도가 된다. 요게 비슷한 수치이기 때문에 집에서 쟀더니 135에 85니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35에 85면 140에 90에 해당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구나라고 이렇게 봐 주셔야 되고요. 요 차이는 혈압이 조절되면 조절될수록 없어지기 때문에 혈압값이 130이면은 집에서 잰 혈압도 그대로 13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제 그 집에서 재는 혈압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혈압이 이제 잴 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른 게 맞습니다. 언제 재도 똑같은 혈압이 나온다면 그분은 이제 뭔가 자율신경계 실조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거나 움직이거나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혈압과 맥박수는 계속 바뀌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혈압값은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료실에서 잰 혈압하고 이렇게 집에서 잰 혈압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분이 정상이냐 아니면은 고혈압이냐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배기고혈압이냐. 즉 배기고혈압은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면은 140에 90을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은 집에서 혈압 재면은 막 120에 80, 110에 70 이렇게 굉장히 낮게 나오는 배기고혈압은 여기에 고혈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고혈압이 아닌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에 해당이 되지만 이런 분들을 잘못 판단해서 고혈압 환자로
약물 치료하면은 여러 가지 약과 관련된 이제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고혈압, 진료실에서 혈압 재면은 140에 90 안 나오기 때문에 정상이다라고 하지만 진료실 밖에 직장에만 가면은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잠잘 때 혈압이 높아진다거나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고혈압 환자고 이분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배기고혈압 중에는 이분들은 이제 고혈압 약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장기간 추적 관찰했을 때는 또 고혈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는 마시고 배기고혈압이다라고 하면은 생활 습관은 고혈압 환자랑 똑같이 하지만 단지 약만 안 먹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지금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으면 어떠냐? 약을 먹는데 혈압이 계속 높으면은 이제 조절되지 않는 환자고요. 약 잘 먹고 집에서는 혈압 좋은데 병원만 가면 높다. 이거는 이제 배기 비조절 고혈압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약을 더 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요게 인제 가면 비조절이 안 좋은데 요거는 마치 조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료실 밖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약제를 쪼끔 더 올려서 사용해야 되는, 그리고 요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 먹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가 혹시 가면 비조절 고혈압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가정 혈압과 활동 혈압을 재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배기고혈압 인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병원에 오면 높지만 집에서는 괜찮은 분들입니다. 대부분은 쪼끔 이렇게 긴장을 잘하시는 분들, "긴장 안 한다."라고 항상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들이 잘 생기는 것 같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혈압계만 봐도 혈압이 높아진다, 또 실제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약을 쓰진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상인분에 비해서는 고혈압 발생 위험이 조금 높기 때문에 혈압은 집에서는 계속 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감염고혈압은 이제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서는 좋다, 좋다 하는데 자꾸 심장이 나빠진다, 콩팥에 단백뇨가 생기고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멀쩡하다가 갑자기 뭐 뇌졸중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혹시 감염고혈압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는 아주 좋지만 직장에서 또는 이제 야간 혈압이 높은 분들이고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이제 남성분들, 또 담배 태우시거나 아니면 술을 아주 많이 드시는 분들,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비만, 당뇨병, 만성 콩팥병, 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수면 무호흡이라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서 감염 고혈압이 굉장히 흔하게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고 모든 환자에서 다 조사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더 높다라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빨리 찾아내서 잘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감염 고혈압은 특히 고혈압으로 치료받는 환자분들 또는 고혈압은 아니고 전 단계라고 하는데 자꾸 뭐가 나빠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집에서 혈압 재시고 활동 혈압 재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4시간제 활동 혈압은 집에서 재는 혈압이 아니고 결국 병원에서 이러한 24시간 활동 혈압 기기를 통해서 계속 혈압 측정한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낮에는 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밤에는 30분에서 60분 간격으로 혈압을 지속적으로 측정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따라서 혈압이 어떻게 되는가, 또 잠잘 때 혈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로는 이제 또 24시간 혈압 쟀을 때는 130에 80 넘어가면은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밤에는 120에 70 보다 혈압이 높게 되면은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에 잘 때는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120에 70 보다도 혈압이 높으면은 이제 혈압이 굉장히 조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 혈압도 재고 그다음에 진료실 혈압도 괜찮은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라면 요 활동 혈압을 한 번 정도는 측정해서 내 혈압 패턴이 어떤지, 특히 수면과 관련해서 혈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특히 아침 고혈압이라고 해서 자다가 이렇게 기상
전후에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데에는 24시간 활동혈압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예전에 이제 위팔 혈압계로 혈압을 잴 때에는 수면을 방해한다거나 이제 활동에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초래했는데 최근에 반지형 혈압계로 24시간 활동혈압 모니터링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편리하게 혈압을 잴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앞에서 해당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 되는 분은 한 번 정도 활동혈압 측정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기를 차고 집에 갔다가 오시는 거고요. 24시간 하루 종일 이 기기가 알아서 이 커프를 이렇게 좀 압박했다가 또 풀면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혈압 측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위팔 혈압계는 불편하기도 하고 특히 여름철에는 막 땀도 나고 그다음에 좀 불쾌하기도 하고 이래서 환자분들이 요 검사하고 나면은 되게 싫어하시는데 최근에는 반지형 혈압계로 혈압을 측정하면 뭐 혈압 재는지도 모르고 그다음 편하게 잠도 잘 잤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4시간 동안 지속적인 혈압의 패턴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들에게 이제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이제 혈압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잘 때는 혈압이 한 10%에서 20%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환자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더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파킨슨병이 있거나 그런 자율신경 실조가 있어가지고 일어서서 다닐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또 밤에 누우면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 경우라면 이제 혈압약 복용하는 시점을 조금 달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혈압 상승은 뇌졸중 발생에 이제 굉장히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아침 혈압 상승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진단 기준은 140에 90 넘어가면 이제 고혈압이라고 했는데 집에서 잰 혈압은 135에 85로 한 5 정도 낮고요. 24시간 혈압은 그거보다 또 5 낮아서 한 130에 80 넘어가면 고혈압이다. 또 잘 때는 120에 70 넘어가면 고혈압이다라고 이 수치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혈압 값이 기준이 다르구나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진료실 밖에서 측정한 혈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혈압계로 가정혈압을 측정하게 된다면 고혈압을 진단하는 데도 도움되고 치료받는 환자에서는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있느냐, 적정한 약제가 잘 공급이 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데 이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겠고 이런 5가지 주의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병원에 오실 때 일주일 측정한 값을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약제 조절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그 수치만 갖고 너무 걱정하시거나 약을 더 먹거나 빼먹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미리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내가 나가서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 혈압이 올라가는구나. 운동을 해서 체중을 뺐더니 혈압이 진짜로 떨어지는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꼭 가정 혈압계를 구입하셔서 측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강의는 이렇게 마쳤고요.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꼭 집에서 혈압 재야 되는 환자가 있나요? 라는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모든 분들에게 다 혈압계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서 혈압 측정하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진료실에 와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이제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혈압을 자꾸 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혈압이 조금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체감을 하시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그 효과 자체는 많이 크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체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속하시는 그런 동기부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다 재는 걸 추천드리는데, 꼭 재야 되는 분이라면 혈압이라고 하고 혈압약을 먹는데 자꾸 혈압약만 먹으면은 뭔가 문제가 생긴다,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하는 분들은 배기고혈압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고혈압인데 배기 효과로 인해서 자신의 혈압보다도 이제 좀 과도하게 센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꼭 집에서 좀 혈압을 재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는 6년 전에 이제 공황장애 후에 이제 병원에 가면 혈압이 높고 집에서는 정상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원에서 이제 혈압 잴 때는 올라가는 느낌, 혈압이 올라가는구나라는 거 이제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고, 24시간 혈압을 측정해 봤더니 이제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격상 이제 불안이 좀 심하긴 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형적인 배기고혈압 환자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있으신 거고, 공황장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혈압 잴 때마다 이제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 외래 오시는 분 중에는 이런 분들은 진료실에 와서 아예 혈압 재지 말라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한 분들은 병원 내원하기 전날부터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이라든가 심리적 요인에 의한 혈압 상승이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24시간 혈압에서 정상 범위라면 이제 혈압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방치해야 할 수는 없는 게, 이런 분 중에는 나중에 고혈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약 안 먹는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국에 고혈압에 좋다라고 하는 생활습관 교정, 운동, 저염식, 그다음에 체중 감량, 또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채소, 과일 등을 통해서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저염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습관 관리만 하면서 집에서 혈압 재시고,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50대,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혈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압이 아까 말씀드린 평균 혈압이 135에 85가 넘어간다, 또는 이제 130에 80 넘어가서 조금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이라고 해주셨고요. 집에서 앉아서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면 정상인데, 활동을 하면은 이제 혈압이 130에 150 사이가 된다. 약을 드시고 있는 중이고, 이 경우에 이제 약을 높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집에서 혈압 잴 때도 최소한 5분 정도의 안정을 저희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라든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피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활동이나 커피 같은 것, 커피, 담배, 흡연 이런 걸 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혈압은 막 200 되면은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누구나 운동하고 혈압 재면은 대부분 200까지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아져서 문제되는 게 아니고, 고혈압이라고 하는 문제는 약을 쓰지 않으면 정상 혈압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활동하고 나서 바로 혈압 재면은 막 130, 150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정상적인 혈압 반응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런데 150 올라갔는데 이게 5분, 10분 지나도 계속 150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 있겠고, 특히 안정 시의 혈압이 적정 범위이고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했을 때에도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약을 더 높여서 증량해서 복용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5년 전에 이제 수축혈압이 혈압이 이제 155에 95 또는 150에 90 정도가 돼서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은 한 138에 88 정도. 이게 이제 집에서 재신 건지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재신 건지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에 88 정도인데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지,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형외과 약도 먹고 또 다른 약도 인제 먹다 보니까 약이 점점 늘어나서 질문 주셨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1980 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그래서 인제 나온 얘기가 100 에다가 자기 나이 더한 게 정상이다. 그래서 뭐 70 되면 170 까지 약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게 이제 1980 년대까지의 의학 지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990 년도, 2000 년도 들면서 고령자에서 혈압약을 먹는 것이 필요하냐, 도움이 되느냐, 안전하냐라는 많은 임상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고혈압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결과를 얻게 됐고요. 최근에는 특히 건강하다면 뭐 나이에 무관하게 정상 혈압에 맞춰서 이런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인제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약알 개수가 인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다양한 복합제라고 해서 혈압약 2-3 가지를 이제 한 알로 만드는 이런 약들이 인제 많이 나와 있어서 고혈압 약도 그렇고 뭐 당뇨 약도 그렇고 콜레스테롤 약도 그렇고 최근에는 그냥 고혈압 약 1 알, 당뇨 약 1 알,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약 1 알, 또 가끔씩은 고혈압 약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합쳐서 그걸 또 1 알로 만드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약 늘어나는 거는 그거 자체가 부담이 되시면은 한번 좀 복합제라고 하는 약으로 줄여서라도 치료하시는 게 좋겠고요. 138 에 88 이면 사실 그 집에서 잰 혈압이면은 아주 낮은 상태는 아니고 그냥 적정한 혈압이라고 인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약 드시면서 문제 없고 그다음에 요 정도 유지된다면 지속 복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나이대에 혈압 관리가 잘 안 되면 뇌와 심장 또 콩팥에 합병증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혈압 관리 안 하면은 10 년, 20년 후에 또는 30-40년 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70-80 대에는 혈압약 복용 중단하면 당장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또 적정 범위 내에 혈압 수치가 잘 조절이 된다면 계속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 집에서 재는 혈압 또는 활동 혈압이라고 하는 진료실 밖 혈압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어떠한 주의사항, 유의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많은 정보를 얻고 실제 고혈압 관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